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팔색조 분야지만 이분은 선가치 후테마에 집중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팬층 두텁죠. 에이콘스타 신준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박자로 만나볼 종목도 실적주라고 들었는데요. 바로 좀 열어볼까요? 네, 네.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지금이라도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부터 들려주시죠. 네, 뭐 딱 이름 사명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뭐 우리 인증키 관련돼서 많이들 이제 쓰실 텐데 실제 인증시장 인증키 자체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방송에 갖고 온 계기 중에 하나가 원래 인증서 관련돼서 이제 폐지가 이미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 동사를 잘 보지 않았습니다. 인증키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안 봤었는데 어차피 성장의 정체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오랜만에 좀 들춰봤는데 신압으로 상승을 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가고 있더라고요. 이따 실적 관련돼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 그 금융시장 역시도 지금 4차 산업과 맞물려서 지금 진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우리 다른 산업 쪽에서도 AI 관련된 부분들 쭉 있는 것처럼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핀테크라는 얘기들도 한창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크게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죠. 올해 하반기 때는. 우리 제3 이제 인터넷 은행 관련돼서 이번에 하나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범 운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오픈뱅킹 관련된 부분들인데 12월부터 본격화가 이제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어차피 이 본격적인 그 금융 쪽에서 우리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보안 쪽을 빼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인증키 사업을 인증서 쪽 사업을 본격화했던 기존에 계속적으로 좀 누려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사업을 했던 업체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존에 어차피 진화는 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지금 그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정보인증이 앞으로 좀 누릴 부분들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슈를 잠깐 좀 말씀드렸는데. 제3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호재는 아니었고요. 동사가 직접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계열사를 좀 보시면 이제 다우기술 쪽, 우리 키움증권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 계열 이전 형제 기업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름대로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제3 인터넷 은행 쪽에 이제 좀 출사표를 던졌다가 올해 상반기 때 살짝 이제 미끄러졌었고요. 하반기 때 분명히 이제 지금 준비를 할 거다. 실제 지금 야구 팀 하나도 지금 계속 스폰서십 계약도 했죠. 지금 보시면 야구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만큼 이미지 메이킹 브랜드화를 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은행업에 대한 증권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금융업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모기업 그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공교롭게도 좀 아쉽게도 이제 15일에 지난달 15일에 이제 그 키움증권 쪽에서는 그 예비 입찰에 참여를 안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그것 때문에 이슈는 잠깐 그 기대치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쨌든 인터넷 은행 관련돼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몇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이번에 구성했던 부분들은 기사를 잠깐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네로라는 대기업들과 함께 그룹핑이 돼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팀이에요. 분명 다시 한번 노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내년에도 하나의 좀 이슈거리가 계속적으로 부각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픈뱅킹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앱 하나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금융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인증키나 인증사업 자체는 지금 폐지가 돼서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 동사의 인증서 관련된 매출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지금 생체 인증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보안 인증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탄탄히 그 동안에 이제 파트너사들도 이제 이미 오랜 업력을 통해서 지금 갖춰놓은 상태고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충분히 이슈적인 부분들에서 좀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에 가져갔습니다. 오늘 방송에. 네. 보안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면서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앞서 초반에 이 실적 매력이 큰 종목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상반기 누적 실적도 살짝 들춰봐야죠. 일단 누적이 볼륨은 어떻게 좀 작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누적 매출액은 206억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성장 수치 약 6.19% 이제 그 상승률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50억 정도, 한 49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크게 지금 성장 수치는 안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핵심 사업부 자체가 좀 정체가 될 것 같은데 계속 성장을 해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역시도 지금 그 작년보다는 더 높은 수치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배경은 잠시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좀 저도 좀 신기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매년 이제 그 매출 자체랑 영업이익 자체가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동사에서 확보를 해 가고 있다라는 거고 전체 근데 그 전자인증 그 서비스 시장 규모는 한 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동사를 비롯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공인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던 이니텍이라든지 뭐 코스코, 뭐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이제 총 6개 기업이 거의 이제 독과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독과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매출이 동사는 지금 인증서 관련된 전자인증 쪽에서 매출이 매년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 경쟁력으로 좀 우리가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게 우리 뭐 이미 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데 잘 옮기지 않습니다. 뭐 더 저렴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갱신을 하잖아요. 웬만해서는 이제 그 매출 자체의 변동이 없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 공인 인증서뿐만이 아니라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뭐 생체 인증 쪽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보안 인증 이런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새로운 포석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핵심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시장에 대해서 지금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전체 700억 시장에서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을 그렇게 많이 성장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해외 시장 관련돼서 지금 보안 인증서 관련돼서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수출 계약도 지금 진행을 해왔는데 단순히 뭐 얼마 전에 뭐 불과 뭐 몇 년 전에 했던 게 아니라 잠깐 뭐 데이터를 보시면 2006년도부터 좀 신흥국 위주로 해서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집트, 뭐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뭐 심지어 부탄, 뭐 카메룬까지 PKI 인증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컨설팅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온 부분들을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그 시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서비스를 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번에 이제 그 9월 5일 날 이제 그 공시가 나간 부분들 보시면. 베트남 모 기업 하나를 좀 인수를 했거든요. 미디어 회사 지분을 취득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죠. 이게 그 마니 그 조인트 스탁 컴퍼니라고 해서 마니 주식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 한 50억 정도에서 기업 밸류를 한 200억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전체 지분 25% 정도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근데 항상 M&A 쪽에서 뒤따라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금 조달이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워낙 현금 보유율이 출중하기 때문에 뭐 내부 자금으로 이제 다 해소를 했고요. 중요한 게 근데 어떤 기업인지가 좀 중요한 건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지금 뭐 앵커님들도 이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아프리카 TV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런 MCN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런 뭐 금융사 쪽으로 MCN요? 맞습니다. 뭐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하는데 소위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양성이 돼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매출이 막 발생되고 있는 기업인데 실제 베트남 시장에서는 이제 1위 기업 쪽이에요. 보면 그 크리에이토리라는 이제 운영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잠깐 수치만 짧게 말씀드리면 구독자 수가 3천만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조회수가 지금 누적 조회수 50억 회를 지금 달성했거든요. 근데 베트남 인구가 9,500만 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6,200만 명 정도로 봤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의 수준의 그 구독자 수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 단순히 이게 MCN 사업뿐만이 아니라 동사가 앞으로에 대한 좀 장기적인 또 계열사 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뭐 키다리 쪽이라든지 스튜디오 쪽이라든지 그 해외 시장에서 일단 동남아 시장을 진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조용조용하게 할 일은 잘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용할 줄 알았는데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줄매수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기업적으로 이슈를 많이 못 받았어요. 부각을 네. 많이 이제 못 받았었고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었는데 잠시 이제 뭐 차트랑 수급 뭐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재산 인터넷은행 잠깐 말씀드렸을 때 이 윗골이 길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오랜만에 폭발했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보다 이제 실망 매물 어차피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하반 경쟁이 좀 빠르게 나왔어요.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수급보다는 충분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번에 이러한 그 배경을 통해서
동사가 나름대로 이제 그 시장에서의 위치를 이제 좀 부각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제3 인터넷 뱅킹 은행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또 다른 제3, 제4, 뭐 다섯 번째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단연 한국정보인증은 주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차트적으로만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일단 터닝 포인트 자리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시장이랑 상관없이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할적인 매수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4,100원 정도, 손절가는 3,38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놓여 있는 자리도 뭐 바닥 탈출 시도를 하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목표가 4,100원, 손절가 3,380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고요. 네 박자 차트를 통해서 한국정보인증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이슈가 따라주는 종목인데 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앞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 가격이 조금만 더 맞아 떨어졌더라면 더 좋았던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이었고요. 네 박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에이콘스탁 신준섭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